오늘은 정치인의 책 읽기, 글쓰기, 말하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배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됐고, 글쓰기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교감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혹은 내가 때에 따라서는 설득을 당할 수도 있고, 이 교감하면서 설득해내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우리가 바꾼다고 그랬었는데,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는데, 세상을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감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말을 잘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설득해내고 말로써 교감해내는 이러한 능력을 갖춰내야 되는 거죠. 먼저 책 읽기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정치인이 이상을 가져야 된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어떤 이념이나 가치,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학이 불사 즉 망이요, 사이 불학이면 즉 타라. 그러니까 배우기만 많이 하고 뭐 아는 거는 많은데 어떠한 가치나 이념, 생각이 없으면은 이게 그물에 걸려서 밖으로 어딜 나가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물에 갇힌다. 뭘 얻질 못한다. 이런. 근데 사이불학이면, 그러니까 비전이나 이념, 가치는 있는데 배움이 없으면 불학이면은 즉 위태롭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정치하는 사람이나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이 정치를 하려면은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념과 가치,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일단은 산은 있는 겁니다. 생각은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옳고 그런지, 뭘 하려고 하는지, 뭐 이거를 딱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나 이 비전은 있는데 근데 이 배움이 없으면은, 뭔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가치나 뭔가 이 이념이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목소리만 크게 지르고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은 모두를 위태롭게 만드는, 완전히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지방정부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율곡 이이 선생하고 선조하고 서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율곡 이이 선생님이 선조한테 편지를 보내요. 선조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은, 선조대왕께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리고 뭔가 배우고 싶어도, 학문을 하고 싶어도, 학문의 뜻이 있어도,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뭐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의욕은 있는데 일이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문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율곡 이이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이에 대한 율곡 이이의 답장이 선조한테, 임금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임금님께서 아직도 학문이라고 하는 게, 배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고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선조께서 내가 정말 뭐 공부도 하고 뭔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학문을 하려고 하는데 바쁘고 힘들고 할 일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율곡이가 임금님께서 그런 배움의 열정을 가지시는 거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은 일인데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임금이 학문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고 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야말로 학문이기 때문에 뭐가 일이 바쁘고 하는 일이 복잡해서 공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율곡 이 선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정말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사람들로부터는 민원도 있고 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도저히 뭐 책을 읽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부를 안 해도 될 핑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수록 정치를 해서 그렇게 정신이 없을수록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율곡 이 선생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용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학, 그러니까 널리 배우고 신문,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그런 연후에 신사,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명판, 밝게 판단을 해서 독행, 아주 독실하게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일반 군자의 어떤 덕목, 해야 될 언행일치나 이 지행합의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정치인도 반드시 이 대목을 이렇게 항상 새겨야만, 그래서 이대로 행동해야만 바른 정치, 좋은 정치, 올바른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박학해서 학하고 신문에서 문을 따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널리 알고 널리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제들을 심각하게, 문제가 뭔지를 심각하게 질문하는 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정말 그분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아요. 제가 한 번 놀란 게 92년도 대선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진주에 내려가셔서 뭐 연설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을 써드리고 있었는데 당에서 부대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진주에 가시니까 진주에 이 유명한 논개를 얘기를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진주 논개 얘기를 연설문의 일부를 썼어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논개는 진주 사람이 아니다. 왜? 논개의 고향이 전라북도 어딘가 장수인가 그렇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주에 의병 활동을 하셨던
누구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진주의 영웅이시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그분이 진주에서 훌륭한 의병장을 하셨어요. 이 정도로 그 대통령 출마하시는 분이 진주 지역에 누가 훌륭한 의병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그게 다 책을 읽으시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그만큼 자기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정치인은 그때 당시에 박사 과정에 있는 젊은이한테 이렇게 책을 주면서 어느 책을 요약해서 이렇게 하고 그걸 보기도 하고 본인이 책을 지정해 주기도 하고 또 그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정치학 박사과정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책을 선정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책을 습득하는 거를 봤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하도 이 책을 소개하고 책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만 잘 들어도 꽤 여러 가지 지식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은 시간이 날 적에 예를 들면 대형 서점이나 혹은 이 개가식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책을 한번 책 제목이나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무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뭘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은 책 제목만 봐도 뭐가 싹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 책은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책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대충 들은 것이 내가 다 지식이다라고 얼핏 잘못 얘기하면 크게 망신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그 책에서 내용은 뭘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중에 어느 한 대목만 읽어가지고 하는 건 그럴 경우에는 그 책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자기가 특별히 이렇게 발췌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주장으로 가져가기도 하는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책 읽기나 배움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그게 현실에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2010년도에 구청장이 되면서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정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미추홀구가 경제적으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또 이 불평등의 문제도 해소하고 이러한 지방정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공동체나 마을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또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2002년도서부터 2006년도에 구청장이 되고 나서 제일 모르겠는 게 구청장이 됐으니까 이 도시 계획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온 것이 어떤 그 도시 계획이나 도시의 그 공간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에 정책학 과정을 공부해서 도시 계획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수박 겉핥기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뭔가 이런 문제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갖기 위한 노력 이것은 정치인으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인 중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잘하고
또 그걸로 꽤 본인도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양경숙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이 양경숙 국회의원은 아주 젊은 시절에는 숭실대학교를 나왔는데 저하고 같이 민청년 활동을 했었어요. 80년대 민청년 활동을 하다가 87년도에 평민련으로 평민당 만들 적에 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의 실무자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서울시 시의원이 됐는데 서울시 시의원이 되고 나서 서울시의회에서 어쨌든 시의원이 되니까 지방 예산을 다루잖아요. 예산을 다루고 지방 재정을 다루고. 근데 그 부분을 자기가 예산과 재정에 대한 부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원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떨어졌는지 하여간 이 쉬는 동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 재정에 대한 강의, 지방 예산에 대한 강의, 예산 결산에 대한 강의 이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전국을 그렇게 다 다녔더니 이 비례대표에 출마를 했는데 두 번 갔지만 처음에는 떨어지고 두 번째 가서는 하도 전국을 그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더니 중앙의원들 중에서 이 양경숙 의원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에서 자기 힘으로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당선이 돼가지고 당선 내의 번호에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비례대표 끝나고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다 못 받아서 지금은 그냥 있는데 지금 그 대학교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서울대학교에 무슨 연구원으로 있던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처럼 정치를 하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자기 소양을 넓혀가면은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이 그렇게 잘 알아야 예산이나 재정이나 이거를 제대로 해서 공무원보다 더 지방의원이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만 공무원들이 짜온 예산이나 재정에 대해서 잘못된 도 지적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그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공부는 정말 중요하고 그건 나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게 지방정부나 뭐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치하는 사람은 이 공부하는 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는데 책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SNS나 이런 짧은 글쓰기도 하고 그거는 뭐 정치인으로서 거의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때에 따라서는 긴 글을 어디엔가 투고도 해야 되고 또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가서 연설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글에서 저 사람은 어떤 정치인이구나 하는 것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가치나 어떤 이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쓰는 글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반드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슨
재향군인회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런 데다 글을 쓸 적에는 자유를 막 중시하는 듯 하다가 또 노조에 가서 글을 쓸 적에는 평등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게 자기가 쓴 글 자체가 서로 모순되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적어도 저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항상 글 쓰는 데 있어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SNS나 모든 어떤 그런 글들 속에서 쓰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 글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보여줄 것인가, 주민들한테 이것이 읽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어의 선택입니다. 글 쓰면서 요즘은 너무 이 자극적인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단어, 그 사람이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항상 단어를 선택할 적에 이것이 그 맥락에 맞는 단어인지,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좀 품격이 있고 이런 단어인지를 항상 선택을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거꾸로 책을 읽는 데서부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역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들, 좋은 글들을 읽으면은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외로 그 사람이 쓰는 단어, 용어, 이런 것이 주는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민들한테 미치게 되고 또 자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말하기인데, 말하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교감이다. 그러면서도 설득,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인은 특히 말할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어디 가서든지 항상 인사라고 그러고, 또 어떤 얘기할 기회를 주게 되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면은 막 가다가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또 뭐가 길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지루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이게 내가 막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를 까먹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많아요. 이거는 차라리 그런 얘기는, 그렇게 발언할 기회는 차라리 없는 게 그 정치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그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요점이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지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말을 길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가 뭘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위에 서서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줄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래에서 듣는 청중은 그걸 너무나도 명확히 봅니다. 저 사람이 제대로 뭐 할 얘기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헷갈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아무 말도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너무나도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거는 정확히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그걸 딱 정리해 가지고 결국은 그 말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 단상에서 내려와는 것이 가장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절대로 어디 단상에 가서나 어디 가서 뭐 길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말을 길게 해야 말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짧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자기가 정리해서 그 말을 확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교감이라고 했고 설득이라고 했는데 결국 내가 말을 해서 나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을 설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고 또 내가 주장하는 바를 동의해 주도록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만 가지고는 그게 되질 않아요. 뭔가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거기 온 사람들의 반응이나 느낌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김근태 선배를 취재하고 또 쓰는데 옛날에 이제 김근태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가 같이 대선 후보로 나왔었어요. 근데 글의 내용이나 정치적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김근태 선배가 훨씬 훌륭하고 내용이 풍부했어요. 근데 그것을 감성적으로 청중을 끌어내는 힘은 노무현 대통령이 100배 뛰어나요. 결국은 두 분의 이 후보 경선에서 우리 김근태 선배가 완패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얼만큼 대중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물론 개인적인 기질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을 잘하는 거로 아주 유명한데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연설하기 전에 20회, 30회 연습하고 나가서 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평가를 이제 뒤에서 하는 경우도 보면 써준 원고도 못 읽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를 가끔 듣습니다. 원고를 잘못 읽기도 하고, 이렇게, 좀 혼돈해서 읽기도 하는데, 그거는 써준 원고를 정확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남이 써준 원고를 읽더라도 그거를 몇 번이고 읽고 소리내서 특히 스르내서 읽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입에 맞도록 필요한 부분은 교정을 해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서 연설문을 읽어야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남이 써준 원고를 갖다 처음 우선 우리가 글자는 다 알지만은 그건 절대로 제대로 된 연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말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예상외로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고 놓치고 있고 또 실제로 연습을 안 하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연설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굉장히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한 편이고 또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한 것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독서 토론 클럽에서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독서 토론해서 어떤 그런 토론하는 과정,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어떤 문제들에 대한 토론들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숙련이 됐기 때문에 큰 정치를 하는데 큰 덕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갖든 안 갖든 간에 적어도 말하기, 연설에 대한 이 훈련은 반드시 거쳐야만. 그래서 옛날에는 웅변학원 다니고 웅변 잘하는 분이 정치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웅변만 가지고 되지 않고 토론하는 기법, 토론하는 연습,
그리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대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자기 수련을 해서 결국 그거를 잘 해내야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설득해낼 수 있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단어, 말투, 사람이 이 말투에서 느끼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정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말로 다 설득을 해내고 말로 다 뭔가 호감을 얻어내는 이런 것을 정치인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책 읽기 그리고 글쓰기,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